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하는 것을 얻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놀드 엠 패턴트 지음, 강준린 옮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의 법칙을 알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유익한 글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데요. 실체가 있는 에너지와 실체가 없는 에너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동차나 집, 책, 나무와 같은 것들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들입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요, 우주 내에서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일조합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이므로 우리는 항상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 삶이 꼬이게 될 때 우리는 에너지와 남남이 됩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거부하면 우리 안의 에너지 진동 횟수는 줄어들고 이는 심신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한편 자유로운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기로 선택하면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우주가 줄 수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의 세계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란 우주의 에너지가 무한하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풍요로움에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본 원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이란 우주 본연의 상태라는 것인데요.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이므로 우리는 풍요로움 역시 에너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풍요로운 상태는 늘 우리와 함께하며 바닥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요로움에 마음의 문을 열 때마다 풍요로움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2. 사회의 통념에 역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 풍요로움을 느끼길 거부하면요, 풍요로움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진리와 역행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이성적 사고를 붙잡고 있으면요, 풍요로움은 흐를 수 없습니다. 3. 의도와 의지를 확고히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삶에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고 2% 아쉽다고 합니다. 이처럼 풍요로움에 대한 확고한 의도와 의지가 없으면요, 마음으로 풍요로움의 상태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4. 현재 자신의 상태가 풍요롭다는 점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저 정도만 풍요로웠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바라는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관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또 먹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도 있고요. 옷이 가득한 옷장도 있습니다. 편안한 집, 어디든 갈 수 있는 훌륭한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틈틈이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감동 어린 책도 있고요. 눈을 즐겁게 하는 꽃 등 수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이 주는 풍요로움을 아는 자는 더 큰 풍요를 얻을 것이고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요, 더 큰 부족을 느낄 것입니다. 5. 마음껏 주고 감사히 받고 현재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른다. 풍요로움이 에너지이고 모든 에너지가 결국은 사랑이라면요, 풍요로움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주고 감사히 받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6.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기억한다. 돈이 부족해. 나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노력을 안 들이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순 없지. 돈도 없고 너무 많은 것이 부족해서 되는 일이 없어 등등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7. 판단하지 않기와 서로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기를 연습한다. 내면을 흐르는 에너지가 풍요로움의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또 사람들과 서로 정신적인 지지를 해주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요. 풍요로움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8. 인내심을 가진다. 에너지에 정통하는 것처럼 풍요로움에 정통하는 것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더딘 과정입니다. 인생은 느낌들의 연속인데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기쁨이란 뇌가 아닌 마음이 느끼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기쁨을 느낄 때 내가 머리보다는 마음과 하나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주의 풍요로움에 다가가는 문인데요. 우리가 우주와 일치감을 느낄 때는 기쁨을 느낄 때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치감에서 모든 풍요로움이 흘러나옵니다. 자신의 일을 싫어하고 힘들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이란 기쁨, 풍요로움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라도 하듯 싫은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이 정말 맞다니까 하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이제 이러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 널려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에 마음의 문을 열 때입니다. 받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인데요. 주고받기 원칙에는 중요한 이치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결국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요. 순수한 기쁨으로 베풀 때 생겨나는 부자가 된 듯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부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의 선물에 대해 감사를 느끼면요, 이러한 느낌은 일치의 진폭을 높여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더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마음은 부자가 됩니다. 주고받기 원칙은요, 감사하는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대상은 계속해서 늘어나며 그 가치도 올라갑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풍요에 감사하면요, 그 풍요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주고받기의 행위에 감사하면요,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요, 수중에 없는 것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고민거리만 떠올리며 일상을 보낼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항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상황은 우리 본연의 힘을 확인할 기회라고 여기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것과 고민거리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만 고집하면요, 실제로 자신에게 없는 것과 갈등 요소에 대한 고민이 쌓이고 쌓여 결국 기정사실이 되고 맙니다. 고민거리에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어느새 그러한 고민을 자초하는 상황만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부족함의 상황이 펼쳐지느니 차라리 풍요로움에 치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돈이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족함과 갈등 상황이 현실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을 것이고 그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요. 그래, 내가 처한 현실은 부족함과 갈등 상황으로 꽉 차 있어 라고 더욱 깊이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란 에너지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물질적 풍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풍요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자산과 부채, 평화로움과 긴장, 후함과 인색함도 풍요로움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에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고받는 풍요의 형태를 자유롭게 각자 원하는 느낌에 따라 선택합니다. 각 선택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 선택에서 오는 느낌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무한한 에너지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